His name is Mr. Ji Sung-ho. 제 또 몸 자체가 북한 정권의 탄압이 어떻게 이제 심각한지 이야기해주는 이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것은 이제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물도 닦아주고 시장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예. 2021년은 6.25가 발발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6.25는 대한민국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6.25가 한반도 그 정치 지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25가 있은 지 71주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이라는 이제 참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이제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과 북으로 이제 크게는 나눠져 있고, 지금도 공산 정권을 취하고 있는 이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이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또 풍요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6.25가 단지 어느 정도로 이제 피해를 이제 준 것을 넘어가지고 한반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이제 남겨주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이산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북한 정권을 이제 둘러싸고 중국이라든가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그들을 좀 지켜주고, 때로는 또 보호해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정말 이제 그런 이제 북한 땅에서는 이제 인권을 넘어가지고 이제 핵을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자국민을 넘어서 이제 주변 나라 국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지금 그런 이제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한 인권 탄압 등 북한 정권의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하시고 목격도 하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신데요.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 또 몸 자체가 북한 정권의 그 탄압이 어떻게 이제 심각한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주는 이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교 가야 될 나이에 학교 갈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구걸하러 이제 다녀야 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것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또 정말 달린 열차에서 먹을 걸 구하려 이제 석탄을 훔치다 열차에 떨어져서 팔다리를 이제 60톤 화물 열차 바퀴에 이제 잘리는 이제 고통을 이제 당했는데, 그 이후로도 북한 당국이 도와주는 것은 없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생존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봐도 이제 놀랍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제 살아남았을까? 또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이제 탈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가장 잘 알려주는 이제 그 인물이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또 북한에서 짚고 왔던 그 목발이 그것도 증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정말 그 증인이 되고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오늘까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북한에 거주하고 계실 때 학교에서는 그 6.25를 어떤 전쟁으로 가르쳤습니까? 남한에서 그 북한으로 침공해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에서 반격을 취해서 전쟁의 확전이 되었고 전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는 6.25 전쟁의 그 당사자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 내지는 또 이제 이산 가족을 낳은 이제 주범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미국이 도와줬다. 그런 이제 저희에게 그 교육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더욱 성장해가지고 그런 이제 뭐 남한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과 끝장을 내가지고 공산화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침공한 이제 전쟁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럼 6.25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최근에는 또 뭐 북한에도 그 대북 라디오라든가 전단이 됐던 이런 그런 매체들을 몰래 조금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만 그 단지 뭐 주입식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무엇이 진실일까 뭐 좀 의문점 뭐 개천 마크는 이제 좀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제비 출신 청년이 뭐 탈북해서 하시는 북한과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후에 북한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민들이 의원님한테 어떤 그 뭐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반응을 보인 게 있으셨습니까? 일단 북한 당국은 이제 뭐 협박 내지는 또 뭐 유언비어 내지는 이제 뭐 인간 이제 인권 그러니까 모욕적인 이제 언사 뭐 이런 것들을 해옵니다. 그 이유는 북한 같은 그 독재 정권에서는 자기 신분이 다시 이제 바뀌는 일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뭐 북한에서 뭐 특공 대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북한의 평양에서 생활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 해서 뭐 북한에 뭐 유명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북한에서 가장 가난하고 뭐 정말 어려서 이제 거지와 같은 이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팔다리 없는 장애인으로 이제 살았는데 대한민국 가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것은 이제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북한 말로도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인 겁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머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일반 주민도 출신도 그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 주는 그 메시지이고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런 이제 고위층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이제 통치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미국 의회에서 하여튼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목발을 막 들 올리는 모습이 지금도 하여튼 좀 감동적으로 좀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목발은 의원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목발은 저에게는 정말 이제 자유를 찾아서 생존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정말 그 북한 주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북한 인권의 그 실상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발이고 그 목발을 짚고 이제 두만강을 넘었고 또 중국 걸쳐서 뭐 수많은 나라들 걸쳐서 1만 킬로를 돌아서 왔는데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 우족이나 우수 같은 것도 새로 할 수가 있었는데 목발을 이제 그냥 이제 뭐 고물상 같은 데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던 것도 뭐 사실은 뭐 제가 탈북한 이제 현실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뭐 하루아침에 무너질지 아니면 또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는 이제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이제 북한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만들어줬던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나의 초심을 항상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러니까 집에다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목발을 갖고 갔는데 이제 또 초청받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연두교소에 간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몰랐고 뭐 큰 행사 중요한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미국 가보니까 뭐 연두교소 이제 초청이었고
또 미 백악관에 들어가서 뭐 미국 이제 그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뭐 인사도 하고 뭐 기념 촬영도 하고 또 뭐 대북 전략도 함께 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저도 이제 놀라웠어요. 사실은 북한의 그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뭐 출신 성분을 하면 가장 이제 미천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저기 북부 지역의 탄강촌 깊은 산골짜기에서 정말 저 나무 껍질을 뽑기 먹으며 살았는데 제가 이제 뭐 미 백악관에 가고 미 현대교서에 가고 사실은 그때 그 감동과 그 울림이 이제 더 컸습니다. 그 한반도의 그 평화 번영은 뭐 남북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인데요. 한반도의 그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각 뭐 같이 해야 될 일 아니면 따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한반도 이제 평화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평화와 번영이 무엇을 위한 평화 번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체제들이 이제 뭐 안정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평화 번영인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이제 좀 평화롭고 이제 안정된 그런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뭐 다양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북한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평화 번영은 정말 그 국제사회에 뭐 보여지기 위한 한반도가 좀 안전지대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각 구성하는 개인이 저 평화와 이제 안전이 이제 보장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대립도 있을 거고 뭐 때로는 뭐 협상도 있을 거고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더 궁극적으로는 그 평화 번영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또 제가 원하는 그 꼭지점을 이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전후 세대인 2030 세대한테 메시지를 뭐 전달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이제 저기 워싱턴 DC에 그 한국인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대에 청년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뭐 올드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참 지금 이제 또 6.25를 맞는 이제 현 시점에서 그 자유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탈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북한에 살던 또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지만 그들은 정말 북한식의 통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정말 같은 주민들이 다른 이제 그 정치적인 시각 그리고 이념을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정말 자유는 이제 공짜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조상들의 어떤 이제 이념을 이제 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국민들의 그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이제 안보라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가볍게 여기면 자유는 또 이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사회주의지만 이제 시장 경제를 택한다고 하고 북한 같은 정권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나 있지 않으면 눈 뜨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 세뇌를 당하면서 이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제1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은 어떤 의원들한테 주는 상인지 그리고 이 상을 받으셨을 때 그때 소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웠다, 이제 긍지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원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법을 만들고
법을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법을 뭐 이제 뭐 제정하는 것을 넘어서 또 뭐 개정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의원의 그 주된 역할인데 그 관련인 겁니다. 이 법은 사실은 규제하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풀어주는 것보다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이제 그 뭐 정말 이제 불필요해가지고 뭐 정말 소모품처럼 이제 별로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규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이 의정 대상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규제를 좀 풀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에 더욱 도움을 준,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법에 이제 주는 상인 겁니다. 제가 만들었던 그 법안은 이제 뭐 제3국, 특히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 이제 그 또 뭐 러시아라든가 제3국에 나서 노동하다가 원래 이제 뭐 망명한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불이익을 졌습니다. 뭐 가장 이제 기뻤던 것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기뻤어요. 북한 주민들이 꼭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봐봐 이제 북한의 거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말로 하면 무식한 것이 아니야. 북한에 이제 그서 이제 불구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 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야. 북한은 뭐 정말 한 손하고 한 팔다리 가지고 산다 해가지고 무식한 것이 아니야. 충분히 이제 그 능력 있고 정말 이제 당신들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제 뿌듯했던 것이죠. 북한 인권단체 나우를 직접 설립하셔가지고 북한 주민을 돕는 활동을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리고 의원 되시고 나서도 이 단체에 계속 뭐 활동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의원 된다면은 직접적인 활동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이제 그 통일부 산하에 있는 북한 인권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입법 활동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대한 견제 뭐 감시 견제 뭐 또 예산 뭐 이제 예산을 내주기도 하고 뭐 예산 제대로 쓴 것도 이제 챙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 그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라 해서 뭐 통일부 외교부 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만 이제 뭐 지켜는 이제 보죠. 제가 이제 2010년도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할 때 그때 청년들에게 뭐 정말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 같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다 뭐 북한 출신이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남북한 청년들이 이제 함께 모였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좀 보수적인 또 중도적인 또 뭐 좀 진보적인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공통 분모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제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은 청년의 양심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앞에서 선다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뭐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 알리는 일을 이제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또 모금된 것으로 또 제3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이제 구출해서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중국에서부터 해서 이제 제3국을 통해 저처럼 대한민국까지 오게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이 이제 500여 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00명 하면 뭐 숫자 뭐 이제 뭐 500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동하고 오는 과정에 손에 땀을 쥐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내 손 안에 이제 있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참으로 이제 정말 뭐 잠을 제대로 못 이룬 밤도 많고 이제 긴장했던 날들도 많고 또 모금을 하느라고 또 바쁘게 뛰어다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뭐 제가 국회에서 제일 가난한 것으로 이제 소문나 있습니다. 이제 뭐 재산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살면서 뭐 봉사나 이런 건 많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데 참 그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뭐 언제 이제 죽어도 정말 이제 그래도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았다고 정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감사한 거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계셨다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해주고 해서 이제 많은 구출들을 하게 됐고 국제사회에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알리는 일들을 했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아름답다. 북한이라는 정권도 있지만 정말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아름다운 세상에 빨리 살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 의원이 되시고 난 후에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그 주안점, 뭐 주력을 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가 출신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하면 뭐 북한 인권 활동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을 이제 다 돌보고 이제 국민들의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한 1년 동안 의정 활동은 주로 이제 뭐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또 뭐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 이제 인권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제 탈북민들의 정착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만족 을 더 이제 만드는 일에 좀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주로 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압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제 가질 수 없도록 뭐 제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대화 협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방법은 이 땅에 넘어온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성공해가지고 북한 사회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영향력은 지금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특히 뭐 청년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법안을 이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제 2년 차에 접어듭니다. 4년간의 임기 중에 지금 아직 3년이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1년 차는 탈북민들의 그 삶 정착에 이제 그 포커싱을 맞추고 했다면 올해까지도 조금 그걸 하면서 위원을 확장하는데 지금 뭐 열린 의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 한 100명의 청년들이 저희 자문위원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법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 더 나가서 북한 정권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때 자유와 이제 민주주의를 그 뭐 각 영역에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북한이라는 사회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적인 뭐 한미 동맹에 기초한 이제 가치에 기초한 이제 그 통합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좀 사회적인 혼란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좀 저희 역할이 아닌가 이제 싶고, 또 저희 의원실 이제 보좌진도 10명 중에 3명을 이제 뭐 이북이 고향인 친구들로 이제 채워서 함께 이제 의원실도 이제 통일 의원실로 해가지고 계속 이걸 이제 그 현실을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욱 이제 준비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청년들 이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그 눈물도 닦아주고, 또 시장 경제가 잘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뭐 국제사회 뭐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니까 뭐 그런 교류에 있어서도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계속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